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것이 많은 구직자들의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분야는요. 바로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요. 대학생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 1위로, 직장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1위로 능력만큼 연봉을 받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커리어 멘토스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좀 의외였는데요. 사실 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걸 궁금해하기보다 먼저 내가 연봉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직구. 돌직구쇼. 네,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두 분 자리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인사관리 직무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예비 인재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의 고은별 학생, 인천대학교의 오은지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도요. 여기 전문가분도 계시니까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소개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학생. 안녕하세요. 까면 갈수록 양파 같은 학생,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오현지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양파 같은 매력을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은별 학생의 자기소개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공부학번 고은별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신입사원의 열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뭔가 수줍은 듯한 풋풋해요. 느낌이요. 네. 신입생 같기도 하고 신입사원의 느낌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때요? 직접 보셨을 때 두 학생의 자기소개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 입장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현지 양은 뭐 기본적으로 표정이나 이미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사 쪽도 또 이렇게 좀 회사에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보는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다만 좀 자기소개할 때 좀 몸을 조금 뭐 긴장해서 그랬겠지만 좀 고개도 많이 좀 흔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별 양은 좀 아이 컨택을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라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화하고 뭐 자기소개할 때도 시선을 항상 그죠? 나를 이제 보고 평가해 준 사람을 좀 아이 컨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사관리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번에도 저희가 인사 관련 직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일단 학생들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지 학생부터 인사관리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또 이제 사람들이 개개인이 그 회사에서 잠재 능력을 높이려면 그 사람들 뽑는 사람들부터가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인사관리과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고 뽑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별 학생은 어떤 이유에서 네, 이 인사관리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채용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사관리가 그 업무라고 생각해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두 학생 다 확실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인사 업무의 좀 특성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그 적극성을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업무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떤 뭐 관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두 분 다 내가 사람 자체에 대한 거죠. 사람을 어떻게 독려하고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줌으로써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어필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사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그리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일단 인사관리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인사관리는 먼저 그 기업의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또 그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관리 활동을 뜻합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현재 뭐 요즘 같은 이제 인사관리 추세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제 인력 관리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욕구를 더 보다 충족시켜주고 또 그들이 또 바라고 지향하는 점을 일치시키고 또
그 미리 또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인사관리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경영학 쪽에서 경영학 전공에서 많이 사례로 언급된 GE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GE에서 인사 관리의 성공 비결을 크게 7가지로 그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직원을 차별화하라. 예, 직원을 어쨌든 뭐 똑같이 그냥 대우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 또 업무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 또 세 번째는 인사 담당자는 CEO의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 예, 뭐 그리고 후계자 양성 투명화. 그리고 또 외부 조직에 대한 표현력이라는 그런 또 포인트를 또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업무에 집중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지시를 단순화하는 것. 이렇게 7가지를 강조하고 또 거기에서 성공적인 인사 인력 관리의 어떤 사례를 네. GE에서 또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사 관리가 없으면 기업에 돌아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만큼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죠. 맞습니다. 뭐 인사 관리가 이제 저희가 관리자가 붙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뭐 모든 회사가 똑같이 이렇게 직원들을 조직을 구성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 또 사업 내용에 따라 그죠? 또 기업의 조직 문화나 핵심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기업마다 어떤 고유의 인사 제도와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뭐 복잡하고도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인 만큼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인사관리 직무의 주요 업무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예, 첫째로 뭐 인사 쪽에서 인사관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업무는 인사 체계와 또 인사 제도를 수립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 기업의 고유의 그런 문화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적절한 인력 구조와 또 팀이나 사업부 구성을 하는 것을 인사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인재 확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채용이죠. 예, 뭐 지금 학생들도 나와 있지만 뭐 신입사원들 공채라든지 또 인턴 사원 채용, 또 경력자 채용, 그런 특별 채용이라든지 산에서 필요한 인력을 뭐 충원이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또 신입으로 그 채용을 하는 업무를 다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뭐 세 번째로 또 인재 육성. 그래서 뭐 또 인재를 그냥 채용하는 게 다 끝이 아니죠. 그죠? 채용된 직원들이 또 어떻게 회사에서 적절하게 본인의 보직과 업무를 또 부여받고 거기에 맞는 또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 인사팀에서 또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네. 또 평가와 보상이 있습니다. 앞서서 뭐 GE 사례에서도 제가 그죠? 직원들을 차별화하라고 뭐 그런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성과를 내고 또 능력 기여를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그거를 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또 그죠? 적절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세부적인 업무고요. 마지막으로 또 기타 이제 조직 및 기본적인 인력 관리 네.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업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통 인사 관리하면은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에게 유리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두 학생은 또 경영학은 아니에요. 이게 관련 전공이 뭐 무관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뭐 전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 직무에 따라서 좀 요즘 전체적인 추세는 전공에 대한 그런 제한이 좀 무너지는. 무너지는 예. 좀 더 폭넓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재무 회계와 더불어 인사 쪽 같은 경우는 경상 계열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니더라도 사실 거의 인문 계열, 뭐 사회과학 계열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문 계열 한해서 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신 학생들 다 이군 계열인데 뭐 그러다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취업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자격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예, 뭐 인사 쪽 관련된 대표적인 자격증은 저희가 공인 노무사 자격이 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경영 지도사 자격이 있고요. 또 PHR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외국계 회사에서 만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보급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죠. 이 자격들이 모두 다 좀 따기가 쉬운 자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데요? 보통 저희가 따기 쉬운 자격증은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준비하면 대부분 따는 자격증들이 있고 네. 거의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서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격증들은 대부분 거의 뭐 1년 이상 최소한 또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좀 도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좀 인턴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인사팀에서 인턴을 뽑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인사 쪽은 경영관리 어떤 직군 중에서도 사실 채용 TO가 가장 적은 쪽에 속합니다. 뭐 마케팅이나 영업 쪽은 제일 많이 채용하죠. 신입사원 채용을. 또 재무회계도 어느 정도 채용하는데 사실 인사 HR 쪽은 어떤 해는 아예 그 직무는 채용을 안 하는 적이 있을 정도로 신입 공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인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인턴 채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일단 채용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좀 적절한 그런 취업 계획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성향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인사 직무에 좀 잘 어울릴까 궁금하기도 한데 좀 가벼운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재무회계나 인사 같은 경우는 좀 사실 회사 내부적인 그죠? 어느 정도 뭐 또 이제 큰 경우 대외비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직원들 연봉 테이블이라든지 그죠? 승진 체계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런 뭐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 뭐 이렇게 연봉 뭐 준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인사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이 있겠죠. 직원들을 뭐 배치한다든지 또 직원들 뭐 입퇴사 관련된 또 업무 할 때는 또 카운셀링 비슷하게 뭐 만류를 해야 되는 거죠. 퇴사하는 직원은 무조건 퇴사 많이 하면 인사팀은 그 굉장히 고가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고요. 또 뭐 대인관계,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순히 직원들을 뭐 어떤 자원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직원들의 욕구와 그런 또 뭐 불평, 불만 요소를 또 캐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기획력. 인사팀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또 직원들 내부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평가 계획을 짤 때는 기획성 업무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위쪽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신입사원 때부터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획력이 있고 또 기타 관련된 그런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제 오피스 같은 문서 그 툴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또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두 학생들은 인사 관리 분야에 있어서 내 적성과 이런 부분은 좀 맞는다.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이런 것 같다. 지금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지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인 관계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되게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컴퓨터공학과이지만 그래서 인사관리과를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을 이제 회사에 좀 더 맞게 교육시키고 뽑고 하고 싶어서 인사관리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인 관계력 또는 뭐 유연성, 이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좀 약간 판단하는 그런 분석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가지고 있네요. 뭐. 네, 반면에 좀 정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인사관리과가 좀 칼 같은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냉철해야죠. 때문에 네.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 많이 조언받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별 학생은요?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제 강점으로는 일단 통계학과이기 때문에 분석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이 무거워한다. 저는 이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향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약점으로는 일단 IT 쪽에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위한 자격증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보완해야 될 게 이뿐만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두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코칭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칠판에 자신의 스펙을 적어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점들을 쌓아왔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보여주세요. 셋, 짠. 자, 먼저 현지 학생은 학점 4.2라고 적어줬고요. 은별 학생은 해외 어학연수라고 적어줬는데요. 먼저 현지 학생부터 자신의 학점과 또 이 스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랑하셔도 돼요. 네, 예. 마음껏.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점을 좀 높이려는 일단 보여지는 게 저희 나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학점이 이제 점수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3.5 이상, 4.0 이상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 쪽에선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예. 열심히. 그 외에 혹시 자격증이라던가 내세울 만한 스펙도 어떤 뭐, 것들이 있을까요? 연수라든지. 네. 네. 호주 쪽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자격증 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좀 이렇게 과랑 관련 있는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뭐
보 처리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우와. 다 1급 많이 땄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도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금융 3종이라고 해가지고 파생 상품, 투자 상담. 투자 상담사 이런 우와. 것도 많이 땄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또 일본어. 줄줄이 얘기하면 윤소희 씨,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제가 괜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특히 자격증 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또 밝은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럼 예. 은별 학생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됐어요. 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외국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친화력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이 외로는 국토대장정을 다녀왔어요. 국토대장정이요? 네. 우와.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정말 그때도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예. 네, 잘 완주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실례지만 우리 학생들이 몇 년생이시죠? 90년. 90년생이요. 아, 정말 반성하게 되고 네, 저도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 모든 스펙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다다익선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일단 현지양은 좀 저도 굉장히 좀 놀라긴 했고요. 왜냐면은 뭐 이제 공대생들이 사실 또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굉장히 또 성실한 것 같아요. 그죠? 뭐 학점, 맞아요. 단순히 학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금융 3종 뭐 자격 얘기했지만 사실 뭐 하나도 그렇게 따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또 그 뭐 수리적인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좀 현지 양은 일단 그런 강점이 뭐 그런 경험 측면에서나 자격 측면, 학업 부분에서 그 굉장히 강점은 뚜렷하고요. 한 가지 조언 드리시면 일단 주의해야 될 거. 혹시라도 인사 쪽으로 지원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금융 3종 세트 땄다 이렇게 좀 그걸 너무 이렇게 쉽게 드러내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그 얘기는 결국엔 내가 인사 업무만 생각한 사람은 아니고 사실은 그죠? 또 다른 업종이나 뭐 다른 쪽 직무에 생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금융회사의 인사 쪽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네. 구분하셔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자격증 있는 대로 다 늘어놓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관련성을 생각해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네. 은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인사팀도 좀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해외 인력 채용 같은 걸 합니다. 해외 리크루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신입사원 때부터 뭐 해외 리크루팅을 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한 뭐 대리급 정도 되면은 영어를 아주 잘하면 또 해외에 직접 채용 관련된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외국어를 잘하면 인사팀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강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지금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영어를 최대한 본인 강점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코칭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스펙트를 가지고 있고 쌓아왔던 두 학생은 과연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을지 저희가 희망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7번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현지 학생은 NHN이라고 적어줬고요. 은별 학생은 1000명 이상의 기업이라고 적어줬어요.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기업을 희망하는지도 네. 함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NHN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검색창 네. 그 기업이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IT 쪽이나 모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요.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업이라고들 많이 해서 사람들이 연봉도 만만치 않게 높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기업에 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은별 학생은요? 네, 저는 일단 기준이 좀 다른데요. 특별해요, 되게. 네, 일단 사원수를 선택한 이유는 회사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이 사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했고 1000명 정도 있는 기업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였을 때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분명한 이유와 뜻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코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형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네. NHN 과거 채용 공고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예, 인사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그죠? 네. 최근 3년 동안 NHN에서 인사 쪽 직무를 공채로 채용한 적이 몇 번 있는지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기 어렵지 않은 건 아시죠? 사실 말씀드리면 NHN은 일단 뭐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이고 사실 경력자들도 NHN으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그만큼 또 어떤 기업 독특하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와
그 사실 뭐 연봉 체계 때문에 굉장히 그 메리트가 많이 있는 회사인 건 맞고요. 다만 인사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NHN 같은 경우 사실 아무 때나 그 신입사원 인사 채용을 하는 그 패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채용을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죠? 현지양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채용을 안 해버리면 또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과거 채용 패턴을 꼭 인사 직무로 언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알아내시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팁이에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정말로 사실 전공도 제가 좀 약간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인사 쪽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의 좀 우회 전략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가고 싶은 내가 인사 업무를 하고 싶은 회사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네. 인사 쪽 업무가 아니더라도 뭐 전산 전공이니까 사실 개발로 갈 수도 있죠. 들어가서 한 2, 3년 있다가 무조건 업무를 바꿔달라 인사 쪽으로 아니면 퇴사하겠다. 능력을 인정받은 네, 후에 네. 그런 전략을 하면은 또 사실 회사에서 타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 간의 이직 그 보직 변경이 쉬운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굉장히 고가를 잘 내고 어떤 인성적인 측면의 평가가 좋을 때는 또 좀 편의를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까지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은별량은 1,000명 이상 기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본인이 1,000명 이상 정도 기업이면은 기업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했을 때 연매출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한 20억 정도. 20억. 20억 정도요. 예. 굉장히 지금 전혀 적게 잡았죠. 예, 굉장히 잠을 너무 못 적네요. 잡았어요. 이것도 네. 제가 왜냐면 이제 인사 쪽 자꾸 지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물어본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기준으로 뭐 직원 한 명당 매출을 한 1억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기업이라고 하면은 1,000억에서 뭐 좀 효율적인 기업은 뭐 몇천억, 2천억, 3천억 정도, 뭐 또 약간 비효율적인 뭐 한 7, 800억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하게 인원수로만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 규모와 매출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생각하셔야 그래야 이제 어떤 기업일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어쨌든 규모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벗어났고 약간 중견 기업이 돼가려고 하는 정도 상황에 그런 네.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취업 전략상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렇군요. 뭐 말씀드린 건 대기업 좀 그 인사 쪽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전략들. 저희가 생각할 땐 정말 괜찮은 전략들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 두 학생이 느낄 때는 오늘 어땠어요?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좀 더 집에 가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은별 학생. 끝까지 NHN을 들고 있는 그 의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은별 학생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됐고요. 네. 제 사실 경영학과를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긴장돼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길 바라겠고요. 꼭 두 학생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감사합니다.